미국 남부 국경. 그곳에서 한 명의 한국 여성이 불법 체류자로 체포됩니다. 낡은 옷, 서툰 영어, 두려움에 떠는 눈빛. 국경 순찰대 요원들은 그녀를 조롱하고 협박하죠. 하지만 그녀의 지갑에서 나온 명함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들이 체포한 사람은 바로 이민세관 집행국 국장이었습니다. 권력과 편견, 그리고 정의의 충돌. 오늘의 사연은 윤서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월,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사이 어디쯤 새해의 첫 주가 지나가는 어느 오후, 사막의 차가운 바람이 국경 검문소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임시 차단선 너머로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 멕시코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었죠. 그 무리 끝자락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얇고 해진 면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청바지는 여러 곳이 해져 있었어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 피곤해 지친 눈빛. 바로 윤서희였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검문소 앞에 두 요원을 바라봤어요. 30대 후반의 히스패닉계 남성 로페즈와 20대 후반의 백인 남성 브래디. 로페즈의 거친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이민자들을 하나씩 불러 세웠습니다. 다음, 너 동양 여자, 이리 와. 서희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녀의 걸음은 불안정해 보였고 마치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사람처럼 보였죠. 서류 내놔, 신분증, 비자 다 내놔. 로페즈가 명령했습니다. 서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 no have paper. 로페즈는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브래디를 쳐다봤어요. 또 하나 걸렸네. 서류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야? 너 어디서 왔어? 차이나? 코리아?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네. 브래디,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체포해. 브래디가 수갑을 꺼내자 서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No, please. I need help.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로페즈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도움? 여기선 내가 도움을 요청할 권리도 없어. 넌 불법 입국자야. 로페즈는 서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렸고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브래디가 재빨리 가방을 집어들고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 물병, 그리고 작은 지갑 하나. 브래디는 지갑을 로페즈에게 건넸습니다. 로페즈는 지갑을 열어 안에 지폐를 세어봤어요. 고작 $200? 이걸로 미국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그는 비웃으며 지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희는 눈을 크게 뜨며 항의했어요. This my money. 내 돈? 넌 불법 입국자야. 내가 가진 건 다 압수 대상이야. 로페즈는 지갑 안의 종이들을 꺼냈어요. 영수증 몇 장, 메모지, 그리고 낡고 구겨진 명함 한 장. 로페즈는 명함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명함? 이게 뭐야? 그는 명함을 휙 던지려다가 무심코 글자를 읽었습니다. 명함에는 영문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YUNSUHE DIRECTOR ICWESTRN REGION DEPARTMENT. 로페즈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비웃으며 명함을 브래디에게 던졌어요. 봐봐, 이거 국장이래. 국토안보부 국장. 이 여자가? 브래디도 명함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세 좀 부리네요. 명함 하나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게, 한국 사람들 체면 중시한다더니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나 봐. 두 사람은 웃으며 명함을 구겨 땅에 던졌어요. 서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 어딘가에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로페즈는 서희를 철창으로 된 임시 구금시설로 끌고 갔습니다. 서희는 철창 안으로 밀려 들어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여기서 기다려. 추방 절차 밟을 거야. 로페즈가 냉소적으로 말하고 문을 잠갔습니다. 두 요원은 검문소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오늘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보네. 로페즈가 의자에 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브래디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저 명함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국토안보부 국장이라니. 로페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짜의 결정이지. 저 여자 봤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옷차림 좀 봐. 국장이 저렇게 돌아다니겠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만해.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내일이면 추방될 거야. 한편 철창 안에 갇힌 서희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냉철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서희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지만 확신에 찬 미소였어요. 시작됐어. 윤서희. 그녀는 단순히 체포당한 불법 이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집행국 서부 지역의 신임 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경 순찰대 내부의 부패와 인종차별을 뿌리 뽑기 위한 잠입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워싱턴 DC의 국토안보부 본부에서 그녀는 이 임무를 자원했어요. 서부 국경 지역에서 국경 순찰대 요원들의 부패와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희는 주저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국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가난한 이민자로 위장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서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철창 밖에서는 로페즈와 브레디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서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로페즈가 더 많은 증거를 남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거들은 모두 그녀의 카메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겨울에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국경 검문소를 덮었습니다. 서희는 철창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윤서희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 밤의 차가운 공기가 철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서희는 구금 시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다른 구금자들은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지만 서희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석 달간의 여정을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2024년 10월 워싱턴 DC의 국토안보부 본부 회의실. 그곳에서 서희는 처음으로 이 임무에 대해 들었습니다. 본부장은 두꺼운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지난 3년간 서부 국경 지역에서 접수된 민원이 200건이 넘습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들의 과도한 폭력 행사, 이민자, 대상 갈취,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동. 하지만 내부 고발은 거의 전무하고 증거 확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고위 간부들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본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잠입 수사입니다. 누군가가 직접 이민자로 위장해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 간부가 반박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신분이 노출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습니까? 그때 서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본부장이 서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윤 국장, 당신이 왜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자가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 저는 그들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은 서희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임무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서희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국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평범한 이민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어요. 낡은 옷을 입는 법, 영어를 서툴게 하는 법,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하는 법.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특히 언어 훈련이 가장 힘들었어요. 서희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능력을 숨겨야 했어요. 어눌한 발음,
어색한 문법, 끊기는 문장.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I know have, paper. 서희는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훈련 담당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심리적 준비였습니다. 서희는 자신이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위협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심리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당신은 국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겁니다. 서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2025년 1월 초, 서희는 마침내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낡은 옷을 입고 초라한 가방을 메고 이민자들 틈에 섞였어요. 처음 며칠은 관찰만 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가장 부패했는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로페즈를 주목했습니다. 로페즈는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부패한 요원이었어요. 그는 이민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고 여성 이민자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서희는 그가 자신의 주요 타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서희는 의도적으로 로페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체포당했고 계획대로 모욕당했어요. 로페즈는 서희의 돈을 빼앗았고 명함을 발견했지만 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서희의 예상 안에 있었어요. 철창 안에서 서희는 작은 카메라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로페즈가 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 명함을 비우는 장면, 서희를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서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서희는 카메라를 다시 재킷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워하는 이민자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새벽 2시 검문소 사무실에서는 로페즈와 브래디가 여전히 근무 중이었습니다. 로페즈는 서희에게서 뺏은 $200를 세어보며 혀를 찼어요. 고작 $200. 시간 낭비야. 브래디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희의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형님, 저 여자 정말 이상해요. 명함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아요. 로페즈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명함이 뭐가 대수야? 가짜의 결정이라니까.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로페즈는 브래디를 노려봤어요. 진짜일 리 없어. 국장이 저런 꼴로 돌아다니겠어? 정신 차려. 브래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한편 서희는 철창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부디 그들이 더 많은 증거를 남기게 해주세요. 서희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결심을 다졌어요. 그녀는 이 임무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국경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민자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아침에 차가운 햇살이 철창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서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로페즈는 아침 교대 시간에 맞춰 철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희를 바라보며 비웃었어요. 잘 잤어? 오늘 추방 절차 시작할 거야.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해.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페즈는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서희는 로페즈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페즈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부패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윤서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오전, 서희가 철창에 갇힌 지 16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 햇살이 구금 시설을 비췄지만 철창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로페즈와 브레디가 철창 앞으로 다가왔어요. 로페즈는 서희를 내려다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신문할 거야. 서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로페즈는 철창 문을 열고 서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희는 비틀거리며 그를 따라갔어요. 신문실은 검문소 건물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고 답답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전부였습니다. 로페즈는 서희를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책상 너머에 앉았어요. 브레디는 문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대로 얘기해볼까? 너 한국에서 왔다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로페즈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하이 컴. 멕시코. 워크. 멕시코를 거쳐 걸어왔다고? 혼자?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페즈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브로커 통해서 왔지? 누가 도와줬어? 이름대.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로페즈는 책상을 콱 내리쳤습니다. 대답 안 하면 더 불리해질 거야. 협조하는 게 좋을 거야. 서희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로페즈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서희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던 돈, 어디서 난 거야? 누가 줬어? 마이 머니, 세이브. 내가 모은 돈. $200? 그걸로 미국에서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로페즈는 지갑을 뒤지며 다시 한번 명함을 꺼냈어요. 그는 명함을 서희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뭐야? 국장? 내가 국장이라는 거야? 서희는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프트, 서먼, 기브미. 누가 줬다고? 누가 너한테 국토안보부 국장 명함을 줬어? 서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로페즈는 화가 난 듯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거짓말쟁이. 내가 국장일 리 없지. 봐봐, 너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그 순간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또박또박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누가 그랬나요? 로페즈와 브레디는 얼어붙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로페즈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서희는 의자에 기댄 채 로페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한다고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발음이 어눌해 보였나요? 아니면 제 문법이 틀렸나요? 로페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브레디는 문 옆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서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요원이 이민자를 신문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연방법 8조 6항에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당신은 통역도 제공하지 않고 변호사 접견권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로페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희는 차분하게 계속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제 소집 불법으로 압수했습니다. 영장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제 돈 $200를 횡령했습니다. 이건 직권 남용이자 절도입니다. 로페즈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뭔 소리야? 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요? 저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단지 당신이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죠. 서희는 재킷 안쪽에서 작은 배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국토안보부 고위직 신분증이었어요. 서희는 배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서희입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 서부 지역국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경순찰대 내부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잠입 수사 중입니다. 로페즈는 배지를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브레디는 벽에 기대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서희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6시간 동안 당신들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은 제 카메라에 기록되었습니다. 불법 압수, 횡령, 협박, 인종차별적 발언.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로페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저를 표적으로 삼았고 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든 이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당당한 연방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로페즈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기다려.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돈도 돌려줄게. 제발.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민자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겁니다. 서희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몇 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엘리엇 감사관님, 저 윤서희입니다.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지금 바로 팀을 보내주세요. 로페즈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브래디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을 글썽였어요. 서희는 전화를 끊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이민자를 사람이 아닌 대상으로 봤습니다. 겉모습과 말투만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존엄합니다. 국적이나 외모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석 달을 준비했어요. 모욕을 참고 두려움을 연기하고 자존심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증거를 확보했고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분 후 검문소 앞에 검은색 SUV 3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국토안보부 내부 감사팀이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검문소를 장악했고 로페즈와 브래디를 체포했습니다. 서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그녀를 비췄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끝났어. 이제 시작이야.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로페즈와 브래디의 체포는 첫걸음에 불과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국경순찰대의 고질적인 부패를 뿌리 뽑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엘리엇 감사관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존경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윤서희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이민자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서희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낸 후 검문소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마음속에는 안도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로페즈와 브래디를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로페즈와 브래디를 연행한 후 서희는 검문소 사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석 달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가 목격한 것들은 단순히 2명의 부패한 요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서희는 이민자로 위장해 국경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멕시코에서 넘어온 가족들, 중남미에서 온 젊은이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 모두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위험천만한 여정을 감행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모욕과 착취였습니다. 한 멕시코 여성은 서희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체포 숫자, 추방 숫자.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걸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여성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서희 자신도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 외교관이었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영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열심히 영어를 배웠어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 서희는 법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법이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법조계에 들어간 후 그녀는 현실의 벽을 마주했습니다. 법은 때때로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연방 검사로 일하던 시절, 서희는 여러 차별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시아계 이민자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어요. 서희는 철저히 증거를 수집했고 법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어요. 서희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법만으로는 부족해. 시스템 자체가 변해야 해. 그 깨달음이 서희를 국토안보부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내부에서 시스템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세관 집행국에 들어갔고 끊임없이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인정받았고 마침내 서부 지역 국장으로 임명되었어요. 하지만 국장이 된 후에도 서희는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는 쌓여갔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서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그것만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서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로페즈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싸움을 준비해야 했어요. 엘리엇 감사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희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어요. 국장님, 로페즈의 과거 기록입니다. 그동안 그에 대한 민원이 23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어요. 서희는 파일을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로페즈가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금품 갈취, 폭행, 성희롱, 인종차별적 발언.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죠? 서희가 물었습니다. 엘리엇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민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부했고 동료 요원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상부는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어요. 서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싸워야 할 태상이었어요. 개인의 부패가 아니라 부패를 용인하고 은폐하는 시스템. 침묵과 방관의 문화, 이제 달라질 겁니다. 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공개할 겁니다. 언론에, 의회에, 그리고 대중에게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꿀 겁니다. 엘리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많은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서희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철창 안에는 여전히 구금된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어요. 철창 앞에 선 서희는 구금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서희에게 물었어요. 당신 누구예요? 서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에 한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희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서희는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녀가 평생 믿어온 정의의 의미였으니까요. 법은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의 횡포를 막는 방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를 드는 것이 바로 그녀의 역할이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감사팀과 함께 구금자들의 처리 절차를 논의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석방될 것이고 일부는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서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두드렸어요.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선언문이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서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로페즈의 체포는 첫 번째 승리였어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윤서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로페즈의 체포 소식은 국경 순찰대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반응은 환영보다는 적대에 가까웠어요. 그녀는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저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시선들, 피하는 대화들, 그리고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들. 이틀 후 서희는 국토안보부 서부 지역본부로 소환되었습니다. 샌디에고에 위치한 본부 건물은 웅장했지만 서희에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긴 탁자 주변으로 10명 남짓한 고위 간부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역 부국장인 제임스 맥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인 남성으로 30년 넘게 국경순찰대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윤 국장,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맥켄지는 서류 몇 장을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로페즈 요원을 체포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상부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잠입수사의 특성상 사전 보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정보 유출? 우리가 범죄자들입니까? 맥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서희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어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페즈에 대한 민원이 23건이나 접수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간부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 국장, 당신은 국경순찰대의 현실을 모릅니다. 매일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를 상대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서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힘든 일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게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법 집행 기관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현장 경험이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상론만 늘어놓는 거죠. 다른 간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어요. 제가 이상론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민자로 위장해 그들이 겪는 고통을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본 것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이 드러났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맥켄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윤 국장, 당신의 열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사기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페즈의 체포는 다른 요원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요? 서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받는 게 부정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럼 긍정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맥켄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 조직은 부패를 용인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는 곳입니까? 서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서희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서희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로페즈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진짜 적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 유지를 고집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조직 문화. 그녀는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10살, 막 미국에 온 서희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어요. 아이들은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고 그녀가 가져온 김밥 도시락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선생님조차 그녀를 다른 아시아 학생과 혼동했어요. 한 번은 한 남학생이 서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어린 서희는 그날 집에 와서 엄마에게 울며 물었어요. 엄마,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엄마는 서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희야,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야. 다른 건 특별한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그 말이 서희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그녀를 법조인으로 만들었고 결국 이 자리까지 이끌었어요. 서희는 회의실의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키려는 겁니다. 진짜 위협은 제가 아니에요. 부패와 침묵이 위협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으면 결국 외부에서 우리를 심판할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맥켄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늙어 보였어요.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윤 국장,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서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알았어요. 자신이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 균열이 언젠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실을 나서며 서희는 복도 끝에 서 있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서희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서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침묵하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로 서희가 싸우는 이유였습니다. 본부를 나서며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계속하자. 끝까지. 윤서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녀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로페즈 체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희는 신중하게 타이밍을 선택했어요. 내부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증거가 확실히 확보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국계 여성 국장, 이민자로 위장의 부패 적발, 국경 순찰대 내부 인종차별, 잠입 수사로 드러나, DHS 국장의 용기, 시스템에 도전하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서희의 사진이 전국 뉴스에 나왔고 그녀의 이야기는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됐어요. 반응은 양극단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배신자라 비난했습니다. 서희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하나를 읽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조직을 배신했다.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왜 언론에 공개하는가? 서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부에서 해결하라고요? 수십 건의 민원이 묵살당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강요당했는데 그녀는 계속 댓글을 읽었어요. 이민자의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윤서희 국장을 지지한다. 내 아버지도 이민자였다. 국경에서 겪었던 모욕을 평생 잊지 못하신다.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다. 서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칭찬받기 위해 한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지지의 목소리를 듣는 건 위안이 됐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 서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마리아 고메즈, 로페즈에게 피해를 입었던 이민자 중 한 명이었어요. 서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 국장님이신가요? 목소리는 불안하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서희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3년 전에 국경에서 로페즈 요원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국장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말씀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로페즈는 제게 $500를 요구했어요. 내지 않으면 제 딸을 가족과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딸은 겨우 6살이었어요.
마리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마리아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로페즈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정말 처벌받는 건가요? 예, 그는 연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주시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예, 하겠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전화를 끊은 후 서희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목격한 수많은 이야기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많은 정의가 묵살당했을까? 서희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1살, 대학 3학년 때였어요. 그녀는 인턴으로 일하던 로펌에서 한 이민 사건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온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가정 폭력을 피해 미국으로 도망쳤지만 비자 문제로 추방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 사건을 맡으며 처음으로 이민법의 잔인함을 깨달았어요. 법은 때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어요. 서희는 밤새 판례를 연구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성의 추방을 막아냈어요. 재판이 끝난 후 그 여성은 서희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당신은 제 생명을 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서희는 알았어요. 자신이 왜 법을 공부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것은 단순히 법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존엄성을, 미래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서희는 그때와 같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아의 전화는 시작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로페즈의 피해자들, 다른 부패한 요원들의 피해자들. 그들은 모두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각각의 사례를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팀과 협력해 조사를 확대했어요. 로페즈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부패의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어요. 한 달 후 서희는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의사당 청문회장. 그곳은 웅장하면서도 위압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의원들이 반원형 좌석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방청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리며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윤서희 국장, 선서하시겠습니까?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저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청문회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의원들은 그녀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은 진실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어떤 질문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의원이 공격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국장, 당신은 자신의 조직을 배신한 게 아닙니까? 서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조직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저는 조직이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켰습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의장이 방망이를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지만 서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것을. 청문회가 끝난 후 서희는 의사당 계단에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서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이민자들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어요. 서희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희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오늘 청문회 끝났어요.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서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하지. 넌 항상 옳은 일을 해왔어.
그게 우리 서희니까. 전화를 끊은 후 서희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어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윤서희이기 때문이었어요. 청문회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2025년 4월, 봄이 찾아왔지만 서희에게는 가장 추운 겨울처럼 느껴졌어요.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은 예전과 달랐어요. 복도에서 그녀를 피하는 동료들, 회의에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는 상사들, 서희는 조직 안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희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로페즈의 재판 준비 서류, 새로운 민원 보고서, 시스템 개혁 제안서,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히스패닉계 여성으로 서희가 본부 회의 후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소피아 로드리게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소피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소피아는 문을 닫고 서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희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로페즈를 체포해 주셔서요. 서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피아가 계속 말했어요. 저도 5년 전에 그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제 커리어가 끝날까봐, 보복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해내셨어요. 국장님은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셨어요.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소피아,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제가 말했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소피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를 찾아왔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소피아는 서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국장님,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요. 서희는 소피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소피아가 떠난 후 서희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침묵하고 있지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서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음 날 서희는 로페즈의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샌디에고 연방법원. 그곳은 서희에게 익숙한 곳이었어요. 그녀는 검사 시절 수없이 이곳을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그녀가 증인석에 서게 될 것입니다.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방청객들, 기자들, 그리고 로페즈의 피해자들. 서희는 그들 사이를 지나 앞쪽 좌석에 앉았어요. 로페즈가 피고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그는 서희를 보자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직권남용, 횡령, 갈취, 인종차별적 폭력. 각각의 혐의가 낭독될 때마다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찰 측 첫 번째 증인, 윤서희 국장을 증인석으로 부릅니다.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검사가 다가왔습니다. 윤 국장, 본인이 직접 경험한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체포당했던 그날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로페즈의 거친 태도, 인종차별적 발언, 불법 압수, 그리고 돈을 빼앗았던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저 쉬운 타겟이었어요. 겉모습과 말투만으로 판단당했고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서희의 증언에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에게는 권력이 있었고 자신을 방어할 수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피해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로페즈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줬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위험한 잠입 수사를 감행하셨습니까? 서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저도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의 두려움을 압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모욕과 차별을요. 저는 그들을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싶었어요.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감정이 드러났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반대 신문 차례가 왔습니다. 로페즈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공격적인 태도로 물었습니다. 윤 국장, 당신은 처음부터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도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서희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것인지, 법을 준수할 것인지요. 하지만 당신의 행위는 일종의 유인 수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불법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민자로서 존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서희의 증언은 너무나 확고했어요. 재판은 이틀 동안 계속됐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이 증언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가슴 아팠습니다. 갈취당한 돈, 빼앗긴 존엄, 그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세월들.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로페즈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로페즈는 직권남용, 횡령, 갈취, 인종차별적 폭력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울었어요. 서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정의는 실현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서희는 마리아와 마주쳤습니다. 마리아는 서희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국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희는 마리아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날 밤, 서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이민자의 딸에서 국장까지, 무시당했던 소녀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여성까지,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의심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서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로페즈의 유죄 판결은 하나의 승리였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그것이 그녀의 진짜 임무였습니다. 서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책상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는 시스템 개혁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능합니다. 윤서희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녀이기 때문이었어요. 로페즈의 유죄 판결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윤서희는 여전히 국토안보부 서부지역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로페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경 순찰대는
전면적인 개혁에 들어갔어요. 저희가 제안했던 시스템 개혁안이 받아들여졌고 새로운 감독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모든 국경 검문소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이민자 권리 교육이 의무화됐어요. 민원 처리 절차도 투명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묵살당하지 않을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저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이민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고 시민단체들은 그녀와 협력하기를 원했어요. 저희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오후 서희는 국경검문소를 방문했습니다. 석 달 전 로페즈가 근무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원들은 예의 바르게 이민자들을 대했고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어요. 저희는 한 요원이 스페인어로 한 멕시코 가족과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요원의 태도는 존중으로 가득했어요. 검문소를 둘러본 후 서희는 새로 부임한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마커스 존슨이었습니다. 국장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마커스가 물었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확실히 다르네요. 당신이 잘 이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덕분입니다. 국장님이 길을 만들어주셨으니까요.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변화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의 승리죠.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커스는 현장에서 여전히 직면하는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오래된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요원들은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은 긍정적이었어요. 가장 고무적인 건 젊은 요원들입니다.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들에게 국장님은 롤모델입니다. 권력은 약자를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서희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를 지속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검문소를 떠나기 전 서희는 구금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석 달 전 그녀가 갇혀있던 바로 그 철창이었어요. 지금은 몇 명의 이민자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한 젊은 여성이 서희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 뉴스에 나왔던 분이죠? 윤 국장님?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과테말라에서 왔어요. 딸과 함께요. 여기 오기까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희망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고,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됐어요. 서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딸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서희가 검문소를 떠날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지를, 단순히 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의미였어요. 저녁 서희는 샌디에고 시내의 한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민자 가족들을 위한 법률 상담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서희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한 한국인 가족과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는 50대 중반이었고 딸은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서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10년 전에 미국에 왔습니다. 비자가 만료됐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한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요. 딸은 여기서 자랐고 이제 대학에 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추방당할지 모르니까요. 서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에 미국에 온 어린 소녀, 낯선 땅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간들. 그녀도 한때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합법적 신분이 있었고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이민자가 그런 행운을 누리는 건 아니었어요. 아버님, 딸분이 드림 액트 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드릴 변호사가 있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희는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서희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이민자의 딸에서 연방검사로, 그리고 국장으로 각각의 단계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어요. 안전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갈 것인가. 그녀는 항상 후자를 택했습니다. 로페즈의 체포는 그녀 인생의 정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어요. 진짜 권력은 직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신념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서희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이민자 출신이거나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서희는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저처럼 이민자 출신일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저도 그랬습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다름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세계를 이해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에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희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로페즈를 체포한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단순히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아시아계 여학생이었어요. 국장님, 저도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서희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바로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만 있다면 길은 스스로 열릴 겁니다. 그날 밤 서희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쓰고 싶었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 여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민자로 미국에 온 모든 사람들,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가 나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서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잠들고 있었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여전히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공정한 세상, 더 존엄한 미래를. 그리고 윤서희는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로페즈의 체포는 한 챕터의 마침표였지만 동시에 더 큰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서희 혼자가 아니었어요. 변화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서희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그녀는 싸울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약자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의 존엄을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윤서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인생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